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어제 비대위원장직 수락연설에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선당우사가 아니라 선민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한동훈 비대위는 과연 국민의힘에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그리고 같은 날 한 위원장과는 반대로 임식을 마치고 총선에 나설 예정인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장관 아닙니다. 그래도 저희가 전직으로 불러드립니다. 어차피 현직은 없으시니까. 예. 예. 장관님, 어제 임식 하시고 나서 예. 그 노조에서 상도 받으셨다고 하던데, 노조로부터 이 무슨 상 아니 뭐 받으신 거예요? 상은 여러 개 사실 받았는데 네. 그 중에서 또 이례적으로 노조에서까지 상을 줬다. 뭐 최고의 장관상이다 이렇게 약간 오글거리게 상을 그래요? 주셨습니다. 예. 예. 아, 그 노조랑 관계가 좋으셨나 봐요. 재임하시면서. 아니 우리 국가보훈부 직원들 말단 직원부터 간부까지 너무 헌신적이고 유능해서 예. 저는 20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그런 공무원 그룹이다. 예. 이렇게 확실하게 평가하고 싶고 제 개인적으로도 가장 보람 있는 그런 시절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훈부 장관 시기가요. 그렇습니다. 예. 어제 우시는 것 같던데 이 눈물의 의미는, 지금 사진 유튜브로 나갑니다. 이 눈물의 의미는 뭐예요? 이 인사말 아니, 하시다 마시고 잠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그 눈물 흘린 것보다 네. 갑자기 이제 우리가 62년 만에 보훈부 승격도 이뤄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좀 흠칫흠칫하고 뭐 분위기가 약간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동안 우리 국가보훈부로부터 너무 뜨거운 사랑을 받았기에 예. 저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같이 벅차 올랐다. 약간 감정이입이 된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저 초대 보훈부 장관으로서 사명감도 있으시고 또 많은 일도 하셨고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굳이 이 중요한 보훈부 장관을 그만두시고 총선 출마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뭐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저도 좀 솔직히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입니다. 예. 근데 어차피 제가 또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또 저보다 또 더 탁월하고 유능한 그런 분들 후임자가 있기 때문에 믿고 제가 원래 있었던 길로 되돌아가는 것이 또 지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예. 제가 몸담았던 우리 당이 상당히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예. 어차피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예. 옆에서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이 예. 장관님의 지역구에 대해서 사실은 분당을 얘기가 많았어요. 분당에 오래 그렇습니다. 사셨다고 예. 하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저 김은혜 전 수석, 박민식 전 장관, 장관대 수석의 분당을 혈투다 뭐 이런 저 언론에 기사도 예. 있었는데, 분당을이 아니라 영등포를 가시겠다. 출마 지역은 당에 백지위임하겠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신 거예요? 갑자기는 아니고 네. 제가 사실 분당에 이제 20년 넘게 살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분당을 작년부터 그 당에서는 다 알고 있었죠. 예. 그렇지만 한 3주일 한 달쯤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이런 마당이기 때문에 장관이다 수석이다 이런 사람들이 좀 나서야 되지 않냐. 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3, 4주일 전부터 당으로부터 여러 차례 험지 출마 요청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 당에서 요청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절박한 심정으로 동참해야 되겠다. 예. 말로만 헌신이다 희생이다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도 나서야 되겠다 해서 예. 그런 그 결심을 한 2주일 전부터 확실하게 피력을 했고 예. 지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 백범 김구 선생이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낭떠러지에 매달린 손을 놓아버리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금 우리가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의 선거 아니냐. 네.
그래서 그런 정신으로 모두가 저는 동참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그런데 왜 하필 지역 중에서 영등포 을입니까? 뭐 그 특정한 지역구에 대해서 제가 뭐 의견을 말한 것은 아니고 근데 언론에 그렇게 많이 보도가 돼 있더라고요. 뭐 하여튼에 당에서 그런 요청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당에서 요청이 자, 박 장관님 영등포 을로 가셔서 김민석 의원과 맞대결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지역구까지 콕 찍었다는 거죠.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당에 누가 그렇게 그런 제안을 해주셨는지 밝혀줄 수 있으신가요? 아니 뭐 여러 예. 가지 여러 지역구를 말을 한 것은 사실이고 예. 아마 제가 여러 지역들, 예. 예. 여러 지역 중에 이제 그것을 가장 무게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사실이고 아마 지금 국가보훈부 제가 장관을 했고 예. 최근에 민주화 유공자법안 같은 것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비판적이셨고요. 저는 예. 오래전부터 제 직을 걸고 이런 그 민주화 유공자 법안을 막겠다 직을 걸고 예. 그렇게 공언을 했었는데 최근에 정무위에서 그것이 강행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그것을 목격하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가치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는 그런 저는 작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독주가 예. 입법권 남용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심하게 가는데도 이것을 막지 못하고 참 이게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나 네. 정말 한탄을 했었는데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책임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당에서도 아마 저 586 운동권 출신 의원의 상징과 같은 김민석 의원의 지역구를 조금 찍은 것 같은데 박민식 작가는 그걸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른 장관이나 수석 출신 의원들한테도 당에서 박민식 장관한테 하듯이 그런 요청이나 연락들이 많이 간 걸로 알고 계십니까? 뭐 제가 다른 분의 그런 뭐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만약에 갔다고 하면 다른 장관 출신이나 수석 출신들도 당의 그런 요청을 받아서 험지 출마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뭐 우리가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네. 뭐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어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장관님. 예. 어제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 그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직접 듣진 않고 나중에 이제 워딩을 봤는데 예.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 국민 신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국민의 힘이 압도하지 못하는가 함께 반성하자. 예. 뭐 그런 대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저는 상당히 와닿았고 예. 기본적으로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런 또 불출마 선언 이런 것이 상당히 신선했다. 아주 당을 위한 그런 헌신적인 결정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불출마 선언의 그 후폭풍 뭐 이거에 대한 오늘 언론 보도들이 좀 많던데 김기현 전 대표 울산 출마는 가능할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 좀 어려울 거로 보십니까? 뭐 정치인이 또 자기의 그런 역할이 다 있고 예.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기대 또 본인의 어떤 결심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일단은 본인한테 예. 맡겨 두셔야 되고 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김기현 대표가 지금 역할이 또 많이 있다 예.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출마하는 게 맞다는 의미세요? 아니면은 불출마를? 아니 출마 불출마를 떠나서 예. 그분의 어떤 경륜이나 또 여러 가지 당에 대한 기여나 이런 걸 보면 예. 이번 총선 국면에서 할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언론의 해석들은 한동훈 장관이 공천의 기준으로 용기와 헌신 얘기하는데 본인은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영남권의 중진 의원들하고 친윤 핵심 의원들에게도 희생을 요구할 거다 이런 관측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든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의 거취가 예. 뭐 그 전에 어디 뭐 종로구 출마다 또 뭐 비례대표다 뭐 이런 이제 호사가들의 그런 그 평가가 예측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제 그 본인 스스로 불출마를 공표하면서 이 거취에 따라 내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변동성이 사실은 컸었는데 이런 부분을 아주 초스피드로 본인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준 것은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 국힘 후보들 역시 어떤 공천과 관련한 또 출마와 관련한 어떤 당의 절차 예. 또 본인 스스로의 어떤 그 진퇴 여부 이런 것에 대한 그 결정의 속도가 예. 상당히 빨라지지 않을까 어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박민식 전 장관님처럼 좀 어려운 지역, 험지 출마를 선택하는 중진들이나 장관 수석 출신 의원들이 많아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당정 관계요.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핵심 중에 하나일 텐데 어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했거든요.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질문에 여당과 정부는 각자 할 일을 하는 기관이다. 동반자적인 관계다. 뭐 이렇게 대답했던데 이 언급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정 관계. 뭐 그 부분 제가 정확하게는 못 봤는데 저는 이 이제 그 수직적 당정 관계라는 게 좀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예. 언론이나 또 특히 야당에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국에는 윤석열의 아바타 아니냐. 네. 예.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비난을 하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저는 프레임에 불과하다. 예. 특히 야당에서 그렇게 뭐 한동훈은 윤석열 아바타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오히려 야당의 뭐 한동훈 포비아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예. 오히려 한동훈에 대한 그런 공포감이 은연중에 많이 스며들어 있어서 예. 선제적으로 그렇게 프레임을 짜는 것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어떤 그동안의 어떤 당정 관계라는 것이 좀 생산적이고 또 때로는 긴장되고 때로는 협력하고 이런 생산적인 관계였었느냐라고 하면은 우리 지지자들조차도 그렇게 좀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기존의 그런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상당한 변화를 저는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한 네. 거의 2년 가까이 한동훈 장관하고 같이 일을 하시고 많이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옆에서 그렇습니다. 보시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언하고 할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십니까? 옆에서 지켜보실 저는 뭐 테니까. 직언을 할 사람으로 봅니다. 제가 보니까 예. 워낙 그 강단 있고 소신이 강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캐릭터가 예. 본인의 캐릭터도 그런데다가 또 지금 우리 당 내외의 상황을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나 또 지지자들의 요구가 이런 그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좀 혁파해라 이런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 캐릭터도 그런데다가 주변의 그런 요청도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본인이 예스맨으로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아마 본인이 뭐 하려고도 하지 않겠지만은 캐릭터도 안 맞고.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은 뭐 확실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장관님 정부에서 당으로 들어오셨으니까 당 얘기 하나 더 질문 좀 드리죠. 이준석 전 대표 오늘 또 탈당 선언하고 신당 창당할 것 같던데 이준석 전 대표 이제를 당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신당 창당하면 총선 때까지 뭐 계속 따로 가게 놔둬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껴안아야 되는 거예요. 아유, 저도 뭐 오늘부터 이제 첫 정치인 첫날인데 예. 제가
지난 대선 때도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에 예. 이준석 그 당시에 그때 갈등이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번 있었죠. 예, 그때도 개인적으로도 이준석 대표를 만나기도 하고 한 기억이 나는데 예. 이번에 제가 이제 보훈부 장관하면서 느낀 게 예. 우리 역사라는 것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렇게 모두 이어져서 대한민국 역사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간중간 페이지 찢어 없애는 것 결코 저는 우리 미래에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예. 우리 공동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당 대표 역임한 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당에 공을 세운 분입니다. 예.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할 때는 하더라도 또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 일정 이상 선 넘는 것은 우리 당과 지지층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저는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다. 네. 좀 궁극적으로는 예. 우리가 국민들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고 저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총선 전에 일단은 지금 신당 창당하더라도 언젠가는 총선 전에 통합해야 된다. 저는 뭐 이준석 대표도 당 대표를 한 분이기 때문에 예. 상당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공격 뭐 이런 부분인가요? 뭐 많은 분들이 하던에 이런저런 걱정을 하지 않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어떤 본인이 상당히 그 대정당의 대표를 한 분이고 또 대한민국 정치에서 아주 큰 그런 영향력을 가진 분인데 예. 여러 가지 저는 좀 지혜롭게 그렇게 그 결정을 하고 많은 분들한테 실망을 안겨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었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